안녕하세요. 안재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현대의 생산에서 필요한 생산 요소에는 노동뿐만 아니라 토지와 자본이 있다고 했었죠.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다룰까 합니다. 제1강에서 제1권이 인간의 교환 성향, 분업, 생산 요소, 시장의 역동성, 참여자 간의 수입 배분 등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강의는 바로 생산 요소와 참여자 간의 수입 배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선 원시경제체제에서 더 현대적인 형태로 진화함에 따라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달라지죠. 그리고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각각 임금, 지대, 이윤이 제공됩니다. 아담 스미스는 생산 요소인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 토지를 제공하는 토지 소유자, 그리고 자본을 제공하는 자본 소유자들이 상호 의존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성은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화의 교환과 분배에 서로 연관되어 경제 전체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 역시 이론적 혁신입니다. 기존에는 상호 의존적인 경제 시스템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토지 소유와 자산 축적의 개념이 있기 전인 원초적인 상태에서는 노동 생산물의 결과는 모두 노동자의 소유였죠. 그러다가 토지 소유가 생기고 자산 축적이 발생함에 따라 노동 생산물의 결과는 토지 소유자와 자산을 축적한 자본가와 나눠 가져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토지 소유자와 자본가로 인해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이 줄어들므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죠. 임금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용주 간의 경쟁으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높은 임금이 제시되어 자연스럽게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잉여 수입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더 많은 하인들을 고용하고 잉여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재화업자나 직주업자가 직원을 더 고용하면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에 대한 수요는 국부가 증가할 때라는 것입니다. 국부가 증가하는 것은 바로 경제 성장을 의미하죠. 따라서 경제가 성장해야 임금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국가의 수입과 자산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국가의 수입과 자산의 증가는 곧 국부의 증가를 말한다. 그러므로 임금을 받아야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수요는 국부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하며 국부가 증가하지 않고서는 노동자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수 없다. 아담 스미스는 제2권에서 자본 축적이 경제 성장의 필수적인 조건임을 피력하죠. 그래서 결국 자본 축적이 이루어져야 경제가 성장하고 그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노동자의 가장 좋은 친구는 자본가죠. 노동과 자본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것이죠. 경제가 성장해야 임금이 오른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현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소득주도 성장을 한번 살펴보죠. 사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원인과 결과를 전도시킨 잘못된 주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주도 성장, 웨이지-레드 그로스를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따르면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물론 임금을 올리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의 비용이 증가해 기업의 수익은 감소하게 되죠. 임금이 오른 만큼 소비가 늘어나서 늘어난 소비가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인한 수익 감소를 상쇄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임금이 오른 만큼 소비는 결코 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임금이 10% 올랐을 때 소비는 10%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증가했을 때 연금, 조세, 이자 비용 등과 같은 소비와 무관한 지출 또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분이 소비 지출 증가로 인한 기업의 수입 증가분보다 언제나 크죠. 임금을 올리면 기업의 수익이 줄어
기업 규모를 줄이는 기업이 생기며 문을 닫는 기업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실업이 늘어나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경제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게 됩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소득은 자신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다른 사람이 사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산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팔아야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죠. 생산하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산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득을 준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완전히 전도된 것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경제 이론을 말함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인과관계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이론이고 이것을 적용할 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됩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잘못된 소득주도 성장론은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이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국부론에 원인과 결과를 잘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55페이지에 있죠. 어떤 사람이 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이며 어떤 사람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자이기 때문에 마차를 소유하는 것이고 가난하기 때문에 걸어 다니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위의 예처럼 원인과 결과를 전도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원인과 결과가 잘못된 경제 이론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경제가 성장해야 노동자의 임금이 오른다는 사실과 자본 축적이 있어야 경제가 성장하는 것, 그래서 노동과 자본은 적이 아니라 친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인과관계의 바탕을 둔 것이 올바른 경제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제1권에 대한 내용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2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